BTS 소속사로 친숙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이 어제 마감됐죠. 1억 원을 증거금으로 넣은 사람도 고작 2주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 제도가 부자들을 위한 잔치라는 비판도 거세게 일었죠. 앞으로 빅히트의 주가 향방과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진우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말이 많았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경쟁률 607대 1, 1억 원 넣어서 2주. 이 정도 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팀장님 기대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의 평가에 어느 정도 좀 부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 청약 규모상으로 본다면 지난 SK 바이오팜보다는 좀 못 미쳤고, 얼마 전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조금 바이오팜보다 높았고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좀 기대치가 낮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SK 바이오팜은 청약 증거금이 한 31조,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58.5조, 그리고 네. 빅히트가 58.4조였으니까 네. 거의 규모상으로는 카카오 게임즈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약간 못 미치는 이런 수준으로 시장의 평가가 좀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당초 이제 희망 공모가 범위가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최상위 밴드에 13만 5천 원에서 결정됐잖아요. 예. 조금 높지 않았나? 이런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던데 팀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제가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을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단 13만 5천 원 기준으로는 기업 가치가 4.5조 정도고요. 4조 그리고 5천 하단 원? 기준, 네. 10만 5천 원 기준으로는 3.5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시장 컨센서스가 이미 최소한 한 4조 원, 5조 원 정도는 형성되지 않겠냐라고 봤기 때문에 공모가 상단을 기록을 했지만은 오히려 관건은 상장한 이후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장한 이후의 주가 정말 관심이 많은데 상장일이 15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첫날 따상 또는 따상상 이런 말들이 많은데 예,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상장 후 바로 어떤 모습을 그릴까요? 글쎄요, 주가라는 게 공모에 대한 어떤 시장의 초기 반응이 시장마다 좀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어떤 주가를 단기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공모주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예전만큼 이렇게 강하다고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네. 흐름에서도 그렇지, 네. 초기에는 강한 어떤 수요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걸 조정하는 과정 자체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공모주 열기가 워낙 뜨거워가지고 1억 원을 넣어서 예, 2주밖에 이제 못 받으니까 별로 못 받던 사람들 상장하는 15일 날 예, 예. 추격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던데 예, 예. 그동안에 이 공모주 청약할 때 그런 식의 매수 좀 권장할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면은 성공할 확률도 높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상장 초기에는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때로는 고평가되기도 하고 저평가되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 상장 초기에 보통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초기에 바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어느 정도 주가의 조정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한번 타이밍을 잡아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요. 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기업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매매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려운 질문인데 예. 받은 사람들은 15일 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률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상한가로 가면은 일단은 일부분은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고요. 네. 어차피 기업 가치라는 게 길게 가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되겠지만 이 주가라는 게 계속 오를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의 시장의 기대치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는 좀 반영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일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수익 실현하시거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의 흐름은 최근 어떻습니까? 이 공모주 청약할 때 전에 조금 약세를 좀 보였는데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올해 이제 엔터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그 네. 이유는 이제 빅히트도 무관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빅히트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 즉 릴레이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제 청약 증거금 이후에 이제 오히려 엔터주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이제 이런 기대감도 이벤트의 소멸로 좀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동안 반영됐던 부분의 소멸 과정이 지금 반영 중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시장에서는 뭐 빅히트 상장을 대비해서 뭐 엔터 3사 그리고 넷마블 같은 기업들을 이제 플레이해 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 조정 과정, 이벤트에 대한 소멸을 반영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빅히트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은 앞으로 있을 이제 공모주 청약에 좀 관심이 많은데 예. 앞으로 있을 청약 중에서 조금 주목을 끄는 기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제약주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올해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업 가치에 따라서 평가는 좀 달라지겠지만은 네. 그냥 한 가지 좀 기준을 세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성장성이 좀 검증된 기업, 좀 예. 규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비록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카카오 이제 뱅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시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그렇죠? 내년에. 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좀 보고 싶은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네 병원에서 맞습니다. 퇴원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경기 부양식 논의 그만해라. 내가 대통령이 네, 당선되고 난 이후에 해라.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자마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예, 예. 향후 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보고 계신 것처럼 매우 이제 당혹스러운 일들이 이제 연이어서 발생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경기 부양책의 어떤 이제 지연 또는 이제 막고자 하는 그런 부분 자체는 네. 사실 어떤 불확실성의 연장성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어떤 결정적인 변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 경기 부양책을 이제 합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인 거지. 사실 음. 그게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이슈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뭐 어제 봤던 그런 현상들이 네. 대선 전까지는 시차를 두고 또는 좀 얼굴을 달리하면서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도 아마 때로는 좀 피곤할 수 있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나올 가능성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우리 국내 개미 투자자들 뭐 예, 서학 예. 개미라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계속 힘있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미 이제 시장의 어떤 중론으로 좀 자리 잡은 부분도 있지만 네. 뭐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듯이 하루는 이제 바이든에 대한 어떤 기대 또는 음. 하루는 트럼프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것들이 번갈아 나오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스타일이나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베팅은 지금은 당분간은 좀 자제를 좀 해보자라는 음.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음.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예. 정책에 대한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특히 테마요. 테마. 근데 그것보다는 네. 오히려 우리가 기본에 좀 충실하고 좀 아까 이제 설명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성장성이나 가시성 또 실적이 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이미 검증된 기업들 중심으로 좀 음. 포트폴리오 좀 압축하시는 전략이 대선 전까지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또는 테마에 휘둘리지 말고 예, 실적, 기본에 돌아가라 그런 얘기인데요. 예, 사실 뭐 국내에서는 이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조금 우세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리 되면 이 친환경, 그린 쪽에 훨씬 통화의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데 예, 그런 예. 부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경제성이라는 부분과 같이 결부시켜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예.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기업이 돈을 벌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제 너무 이제 친환경 테마나 여러 가지 뉴딜 관련된 테마가 분명히 장기적인 밑그림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음.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은 예. 일단 여러 가지 친환경 테마 종류가 있을 겁니다. 풍력도 있을 것이고 수소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건데 예.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에 있는 기업들 음. 그리고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뉴딜 관련된 산업으로 좀 집중화시키는 게
조금 더 투자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아, 작거나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린 관련된 정책이라면은 주가는 약간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풍력이든 수소든 좀 시장 규모가 있는 국가, 예, 그리고 진입 장벽이 있는 기업, 그런 종목이나 업종을 주목하라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 국내 투자자들, 국내에서도 지금 그린 뉴딜이다 뭐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예, 예, 국내에서는 해외보다는 훨씬 더 이 부분이 시장이 좀 예, 예. 협소하지 않나.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성장을 내기에 이익을 내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뭐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여느 나라와 다르지 않지만 사실 시장의 규모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좀 협소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관련 기업들의 어떤 면면을 보더라도 당장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기업도 아직은 좀 드문 것 같고요. 그 네. 일부 사업이 좀 걸쳐 있는 부분이 좀 많고 또 네. 기업에 대한 사이즈도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테마성에 대한 성격이 아직은 좀 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업들이 국내를 아마 뭐 잘 보고 계시겠지만 음. 아주 이제 소수의 기업들, 이제 대기업 중에서 아주 일부에 국한된 기업이 지금 포진해 있는 상황인 거고 해외기에서는 예. 우리나라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현실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짧게 듣고 싶은데 이 예, 증시의 지금 현재의 주도주, 뭐 예.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언택트주인지 어떤 게 더 주도주로 될 수 있을까요? 주도주의 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어,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이클이 그러했듯이 결국 주도주는 바뀌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바뀌지 어, 않는다. 예, 그러니까 네. 주도주가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가장 낙관을 반영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낙관이 꺼리면 시장 꺾인다 보는 게 일반적인 접근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음. 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성장주 또는 이제 뭐 언택트라 불리는 여러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 예. 이제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이 지금 강하게 이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주도주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네. 네. 국면별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거나 확실히 음.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거나 이런 기업들로 이제 순환하는 이런 네. 형태가 앞으로 좀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여전히 주도주는 이제 여러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 같은 기업들, 데이터 그게 기업. 결국에는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